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1회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1회지만 실제 문제는 20년 경인고 1학년 문제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함수 그래프를 골라달라니까 가 보면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가는 함수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인 것을 보니까 이때도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놓이죠. 그럼 이것도 아닐 거예요. 다는 x값 하나에 y값들이 오로지 하나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는 함수고요. 라도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때도 라도 함수예요. 마는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니고요. 바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바도 함수가 썼습니다. 그럼 결국 다라 바를 찾아주는 답은 4번. 이렇게 1번 문제는 쉽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fx는 x-1이고 g 서클 f 인버스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였을 때 gx를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 뒤에 쪽 얘는 건드릴 건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선생님 일단 hx라고 생각을 하고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때 g 서클 f 인버스가 결국 hx인데 이때 여기서 우리한테는 g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gx는요 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린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와 f를 합성을 하면 결국적으로 항등함수가 될 거니까 뒤에 쪽에 똑같이 f를 합성을 해주겠다. 결국 우리는 h 서클 f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h 안에 f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fx 2x x-1이 대입돼서 써지니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정리하여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에 빼기 2니까 결국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럼 얘 답을 찾자라고 하니까 이 답은 결국 5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의 플러스 3에 대해서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했어요. 역함수 존재 조건은 결국 1대1 대응함수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 쪽 우리 개념 영상 보면 1대1 대응함수는 1대1과 대응을 따로따로 해석하셨고 그러면 1대1은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고 대응은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로 이용을 한댔어요. 잘 모르겠으면 앞에 쪽 개념을 한번 다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드니까 fx라는 애가 지금 우리는 조건식으로 먼저 써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을 때 먼저 쓰면 a 마이너스 1에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쓰여질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컸었을 땐 플러스니까 a 플러스 1의 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5여 써지겠죠. 그럼 뭐야? 선생님 여기도 계산했으니까 얘도 계산해두면 일단 플러스 1이여 이렇게 지금 쓰여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그림 갖고 1대1 조건을 확인하다 보면 이때 x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여기에서 1차 함수고 1차 함수야.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뭐야? 얘네 둘은 결국 하나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증가했다면 마이너스 2보다 컸었을 때도 증가를 해야 될 거고 얘가 감소를 했다면 여기 상태에서도 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즉 1대1 조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이때 결국 얘네 둘의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부호가 같았으니까 a-1과 a 플러스 1의 곱이 양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내용은 공역과 치역이 같단데 그럼 그거는 뭐야? 결국적으로 얘랑 지금 연결되든 마이너스 2에서 확인할 건데 선생님 굳이 확인 안 해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땐 절대값 함수는 연속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공역과 치역이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최종 얘만 질문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과 1인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어떤 부분 차지래? 0보다 큰 부분 차지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커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자연수 a는 여기 쪽에서 찾고 그때 가장 작은 값은 2 이렇게 해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y는 x와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었을 때 역함수를 이때 g 서클 g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학생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y는 x 2선을 따라가서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지금 c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e 얘를 먼저 챙겨놓고 들어가겠죠. 이때 여기 상태에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느냐라고 하면 선생님이 역함수 개념에서도 역함수 그래프는 안 그린댔어요. 그럼 역함수를 해석하려면 시험지를 왼쪽으로 90도 돌려라 이렇게 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했었으면 이때 어떤 역할이 되냐면 결국 이 y가 x축 역할을 해줄 거고 이 x가 y축 역할을 해줄 거고 얘가 지금 결국 gx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시킨 대로 들어가면 첫 번째 g 서클 g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g2 값을 먼저 구해줄 건데 g2 값은 뭐야? 2가 들어갔을 때 보는 거고 2가 들어갔었을 때 얘는 지금 d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얘는 지금 gd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d가 들어갔을 때니까 다시 d가 들어갔었을 때 얘 값은 어디로 가? c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최종 얘는 c예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실 거예요. 역함수 개념 모르겠으면 역함수 그래프 보는 방법 선생님이 영상 올려놨으니 그거 꼭 보시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때 방정식 f 서클 fx는 마이너스 3의 모든 실근의 합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보니까 가 2차 항의 개수는 양수래요. 그럼 2차 함수인데 양수랬으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겠구나. 두 번째 y는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5래요. 그럼 뭐예요? 얘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랑 그리고 y좌표는 5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다 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x는 f3 플러스 x래요. 이거 함수식 표현 영상에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다 합치다 보면 이거는 결국 2차 함수 fx식을 찾으라는 소리고 2차 함수는 결국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국 얘는 지금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구나. 근데 최고창 안 가르쳐줬으니까 a 값이요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겠죠. 그때 a를 구하려고 y절편이 5다 했으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a 그리고 9a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 찾아낸 건 fx가 x-3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겠어.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뭘 구해달래? f 서클 fx는 마이너스 3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는데 학생들 이걸 실제로 합성해서 막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f 서클 f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을 때 얘에서 이 fx를 나는 a라고 먼저 치환을 하자. fx를 이때 a라고 치환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f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때 a 값을 먼저 찾아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의 힘을 도울 거예요. 선생님이 끝까지 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 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지금 꼭지점이 3, 마이너스 3에 한 이 정도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4요.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고 y절편이 5랬으니까 여기가 5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일단 그려질 건데 얘가 fx인데 뭘 찾으래? f 어떤 a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을 찾지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니까 결국 얘랑 교점인 여기 값 그리고 여기 값 얘가 a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a 값을 선생님은 여기를 그냥 알파와 베타요 이렇게 놓고서 들어간다면 이 a는 결국 알파 또는 베타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을 끝까지 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a가 fx랬으니까 최종 다시 말하면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걸 찾겠다고. 그러면 fx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와 그 다음에 베타가 되는 즉 y는 알파라는 거와의 교점을 다시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 알파는 0과 3 사이에 있잖아. 그럼 대략 3이 여기 있었다면 0과 3 사이에 이렇게 만나는 여기 쪽에 교점 이거를 다시 알파1, 알파2라고 놓는다면 이때 fx는 알파요. 이거의 해가 x는 알파1과 그리고 또는
알파 2여 이렇게 지금 넣을 거고, 같은 내용으로 돌다 보니까 베타라는 건 3과 지금 대칭으로 생각하면 6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럼 대략 여기 정도의 베타가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이때 얘가 만나는 x 좌표, 얘가 지금 베타 2, 베타 1 이렇게 놓으니까 이 베타가 되는 거는 베타 1과 베타 2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이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알파 1과 알파 2를 더한 값을 물어보는 건 결국 얘가 2차 함수니까 대칭이니까 알파 1 플러스 알파 2의 중점이 3이라는 건 알파 1 플러스 알파 2는 결국 6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줄 거고, 얘도 결국 대칭에 대해서 베타 1 플러스 베타 2는 또 6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얘네들의 모든 합은 6 더하기 6인 12여 라고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학생들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그래프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1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5분의 6x 플러스 35의 그래프와 겹친다. 그때 n 플러스 n 값을 구하세요. 그럼 학생들 이거 갖고 표준형 만들고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되었다면 결국은 뭐가 움직였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움직였다라고도 생각해 줘야겠죠. 점근선에 뭐가 움직였다? 교점이 움직여졌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일단 첫 번째 옮기기 전 거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의 교점 x좌표인 마이너스 3. 그리고 x의 개수들의 비율 갖고 보니까 얘가 y좌표 2. 그럼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지금 n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여졌더니 다시 이때 얘의 점근선의 교점 분모는 0 되려면 마이너스 5, x의 개수들을 보니까 6 이렇게 변해졌다고. 그럼 뭐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로 변해졌으니까 결국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졌구나. 2에서 6만큼 움직여졌으니까 y축으로 4만큼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해서 m, n 값을 좀 더 편하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종 m 더하기 n을 구해달랬으니까 얘 답은 2여 이렇게 해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행이동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 갖고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8 이상 1 이하에서 정의역에서 무리함수 y는 루트 12-3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최대값, 최소값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는 시작점부터 찾을 건데 시작점 좌표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려면 지금 4, 그리고 0이겠죠. 방향성 따지다 보니까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요.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 건데, 이때 시작점 좌표가 4,0이요. 그런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8부터 1까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런 학생들 눈이 있잖아. 그럼 최대값은 가장 높은 데가 x가 마이너스 8이었었을 때, 즉 f 마이너스 8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그럼 f 마이너스 8 값은 루트 12 플러스 24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루트 36으로서 결국 최대값은 6이구나. 최소값 다시 구할까요? 그럼 가장 낮은 데는 1이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x가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f 1값 물어보는 거고, 그럼 얘는 루트 12-3이니까 루트 9. 그럼 얘 값은 3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해달래?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대 마이너스 최소는 결국 3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 3인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시면서 하시는 연습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x-c분의 ax-b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a 플러스 b-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유리함수 식을 함수 그래프를 보고 찾으래죠. 근데 유리함수 식에서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점근선. 그럼 얘가 지금 점근선이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결국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게 2라면 x-c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 값이 결국 2구나. 즉 x-2분의, 그리고 이때 여기 상태에서 y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요.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셨어야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마지막 b 값을 찾으려고 해서 뭐야? 5,0 지나가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5,0 대입만 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0은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니까 결국 b 값은 또 마이너스 5겠구나. 그럼 결국 y라는 식이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럼 이때 a, b, c 값을 찾으랬으니까 a 값은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 그리고 b 값은 이때 여기 이쪽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c 값은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최종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값을 달했으니까 마이너스 1,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5, 거기에 빼기 2를 해주세요 라는 했으니까 얘 답은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되는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식을 바로 세우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입니다. 두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15일 때 모든 m의 값을 곱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점근선 바로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다시 점근선 찾으니까 분모가 0이 되려면 2, x의 개수들 1. 얘가 지금 점근선 x는 2와 y는 1이겠구나. 얘에서도 지금 점근선을 보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 분모가 0 되려면 5, 그 다음에 x의 개수 m. 그럼 얘의 점근선은 x는 5고 y는 m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뭐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빨리 확인을 해보니까 y축, x축 그려놓고서 그래프를 볼게요. 그럼 점근선이 맨 처음에 x는 2였대요. 그러니까 x는 2 점근선, 그리고 y는 1 점근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x는 5 점근선이었대요. 그럼 x는 5 점근선. 그럼 y는 m이라는 건 결국적으로 두 가지나 있을 수 있겠죠. 위쪽으로 m이 있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m이 있거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m값이. 근데 이때 여기서 뭘 알렸어요? 넓이가 15라고. 그럼 얘 넓이가 15여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가로 길이가. 그럼 세로 길이가 결국 5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 1에서 5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때 m값은 6일 거고, 1에서 5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때 m값은 마이너스 4겠네. 그럼 m이 가능한 6과 마이너스 4를 곱을 구하랬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24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야?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 그래프 빨리 먼저 그리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작점 또 잡을 거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되려면 2, 그 다음에 y좌표는 2가 되겠죠.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도 마이너스네요. 그럼 왼쪽 아래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얘의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그려져요? 2,2를 시작점으로 하여서, 그러면 2,2를 시작점으로 하는데 그때 뭐 한다고? 얘가 지금 왼쪽 아래로 간다고. 그럼 여기서 뭐야? y절편 하나만 더 챙겨주면 되겠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y좌표는 x 대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2고요. 이 값은 결국 0보다 작네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2요. 그럼 이때 이제 질문 답변 빨리 볼까요? 역함수의 정의역을 물어봤어요.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본함수의 치역이랑 똑같죠. 본함수의 지금 치역이랑 똑같다. 근데 이때 치역이 뭐야? 2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 치역과 같은 거니까 결국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구나. 2번 2, 4분면 지나가지 않는데요. 얘 그래프 보니까 2, 4분면 여기 지금 안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2, 4분면 지나가지 않는다. 맞는 말. 디귿 y는 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y는 x 그려볼까요? y는 x는 0,0 지나가고 2,2 지나가는 형태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당연히 교점 하나, 둘.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맞구나.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값이 다른 하나는요. 그럼 뭐야? 빨리빨리 그냥 계산하라는 거겠죠.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와 똑같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써지니까 그럼 결국 얘는 지금 12여 나오겠죠. 그럼 뭐야? 5 컴비네이션 방금 구했죠? 얘도 12여. 3p3은요. 우리는 3팩토리얼이고요. 5p3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라는 거니까 그럼 3, 3, 2, 2 약분되면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또 10 3팩분의 5 팩토리얼이래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3, 1, 3, 1 약분되면 얘는 5, 4, 20 그럼 결국 4번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각각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머니에 3장의 카드를 꺼내려고 할 때 소수인 카드가 적어도 한 장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적어도 한 장이 나온다라는 이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다 보면 얘는 한 장 나와도 되고 결국 2장 나와도 되고 3장 나와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구하기가 싫잖아.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쓰겠다? 여사건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 여사건은 결국 한 장도 안 나오는 빵장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어요. 그럼 작전 세워졌으니까 문제 풀까요? 전체 10장 중에서 지금 3장을 뽑는 C컴비네이션 3에서 빼기 뭐 하겠다? 소수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소수는 2, 3, 5, 7 이렇게가 지금 소수인데 그럼 소수가 한 장도 안 나온다는 거 소수를 제외한 이 4장을 제외한 6장 중에서 3장 뽑는 걸 빼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계산 들어가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거기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러면 3, 3 약분되고 2, 4 약분되니까 120에서 거기서 빼기 3이 6 약분하니까 20을 빼준 얘는 답은 100 이렇게 나와서 얘는 100까지구나.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끝나겠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각각 0, 1, 2, 3, 4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3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이때 4의 배수인 것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4의 배수 결국 우리가 3장을 뽑는데 4의 배수라는 특징은요. 학생들 뭐죠? 끝 두 자릿수를 봤었을 때 00으로 끝나거나 또는 4의 배수로 끝나야 됩니다.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뭐야? 일단 얘는 끝 두 자릿수 여기 쪽에 있는 얘 끝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때는 일일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0,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 20, 그 다음에 24, 그 다음 32 그리고 42만큼 되겠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100의 자리에 오는 게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0은 갖다 썼으니까 0, 4 얘를 갖다 썼다고 생각하면 얘는 3가지가 있을 거고 이때는 0을 못 갖다 썼으니까 얘는 2가지 얘는 다시 0 갖다 썼으니까 3가지 얘도 2가지 얘는 지금 다시 2가지 얘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얘네를 싸그리 다 합하자라고 했으니까 3가지짜리가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 더하기 2가지짜리가 또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줘서 9 더하기 6 그러면 결국 얘는 답은 15 이렇게 쓰여지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A, B, C, D, E, F의 총 6개 팀이 결국 공연을 하기로 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면서 공연 순서를 하려고 한다. 공연 순서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1번 C팀 또는 D팀이 마지막 공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E팀과 F팀은 연달아서 공연하지 않는다. 문제가 2가지 섞여 있죠. 특정한 애를 먼저 세워라. 특정한 거 세우기. 그리고 두 번째 이웃하지 않기 문제겠죠. 그럼 특정한 거 먼저 세우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특정한 걸 세우려나 보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팀에서 제일 마지막 여기 쪽에 누가 쓰는지 그게 첫 번째 생각할 거. 그럼 이때 여기에는 지금 C 또는 D가 쓸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 얘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정한 걸 먼저 세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세웠으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들어서 C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이때 두 번째 보니까 뭐야? 이웃하지 않기죠. 연달아서 공연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기. 그럼 C는 세웠으니까 이때 E와 F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우자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 뭐야? 결국 여기 상태에서 A, B, D를 먼저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A 선생님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이제 제일 마지막 건 여기다 지우고 그럼 이때 A, B, D 얘네를 먼저 세우자고. 근데 C는 무조건 제일 끝에 서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지금 A, B, D, C 얘네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얘네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결국 두 번째 얘네를 세우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생각할 거고 3명을 세웠으니까 이때 마지막 뭐 하셔야 돼요? E와 F는 그러면 얘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A 앞에 있어도 되고 사이에 있어도 되고 사이에 있어도 되고 근데 여기는 안 되죠. 제일 끝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4공간 중에 2공간에 들어가서
결국 줄을 쓰자. 그러니까 4p 2여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얘네를 다 곱해주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p 2다라는 게 식이 완성 3팩 곱하기 4p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4p 2는 결국 12니까 결국 얘 답은 144가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한 거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 이웃하지 않기는 이웃돼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웠다. 이렇게 세우고 그 사이로 들어가자. 이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 규칙으로 조를 나누기로 하였다. 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요. 가에서 말하니까 각 조의 최소 인원은 2명 그리고 최대 인원은 4명까지 될 거래요. 최소는 2명 그리고 최대는 4명까지. 두 번째 나에서 보니까 총 3개 또는 4개의 조로 구성을 하래요. 3개로 구성하거나 4개의 조로 구성을 하라는 거구나. 근데 다에서 보니까 A 학생과 B 학생은 서로 같은 조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도 특정한 애를 먼저 세우겠구나. 그럼 이 작전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건드릴 건 이 나 조건부터 먼저 건드릴 거예요. 나 조건. 얘가 지금 첫 번째 건드린 거. 즉 뭐야? 3개 또는 4개 조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생각을 하면 첫 번째 3개로 만약에 구성을 할 거다라고 하면 세묶음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 세묶음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8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2명 그리고 최대 4명까지 들어갈 거래. 그럼 이때 여기에 지금 2명 그리고 2명 그리고 4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근데 또 있죠. 어떤 경우가 있죠?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2명, 3명, 3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3개짜리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4개의 조로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럼 4개의 조로 구성했었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의 조로 구성할 때는 그때는 결국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최소가 2명이랬으니까 결국 얘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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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나 조건을 일단 먼저 해석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랑 가랑 같이 이렇게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다 조건을 이용하다 보니까 A 학생과 B 학생은 서로 같은 조에 넣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때 이 첫 번째 여기서 다시 보면 A, B 학생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2명짜리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4명짜리에 들어갔었을 때 이런 경우가 지금 2가지가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4명이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2명, 2명 그리고 여기에 2명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여기 상태에서는 얘 또 2명짜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셋 있는 경우나 또는 결국 여기에 2명에 그 다음에 A, B가 3명짜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4개짜리 조에는요. A, B가 들어가면 나머지 형태는 그냥 둘둘 이렇게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뭐야? 분할과 분배 개념이었으니까 나머지 여기 상황에서 식을 쓴다면 이때 A, B 얘는 특별하게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6명을 2개, 4개로 나눠라. 그럼 6 컨비네이션 2에 곱하기 4 컨비네이션 4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두 번째 여기서는 2명, 2명, 2명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2명, 2명, 2명으로 나누랬으니까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6 컨비네이션 2에 거기에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에 거기에 2 컨비네이션 2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학생들 여기서 실수하지 말라는 게 이 쓰여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때 여기에서 2명짜리 얘는 여기 있는 얘 2명짜리 얘랑 다른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얘네 둘만 같은 경우에 얘네 둘이 줄 바꾸는 경우만 같은 경우로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경우 여기도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6명을 3명 나눠라. 그럼 6 컨비네이션 3에 거기에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거기에 곱하기 얘는 또 얘네 둘이 줄 바꾸는 게 같겠죠? 그럼 2팩토리얼분의 1이요 이렇게 써줄 거고 네 번째 경우는요. 이때는 2명, 1명, 3명으로 나눠라. 그럼 6 컨비네이션 2에 거기에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에 거기에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써질 거고 다시 여기 경우는 2명, 2명, 2명으로 나눠라. 그럼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에 거기에 얘네 셋이 줄 바꾸는 게 같은 거죠. 이 묶음으로 쳤었을 때. 그럼 이때 여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분의 1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쌤이 이거 계산은 방송에 계속 다 하기 싫어서 미리 계산해놨어요. 그럼 첫 번째 얘는 지금 15고 여기는 지금 45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10이고 여기 값은 지금 60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 얘 값은 15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한 값은 결국 145가 나올 겁니다. 이거의 합이. 그래서 얘 답은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할게요. 쌤 미리 풀어보고서 계산은 이거는 계산하는데 방송 시간 너무 쓰기가 싫어서 계산 미리 해놓은 거니까 이 생각까지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1, 2, 3, 4에서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다음과 그림과 같을 때 이때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값을. 그럼 뭐야? 이건 그냥 시킨 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f 서클 g 인버스 2 값을 구하라는데 그럼 뭐야? g 인버스 2부터 찾아야겠죠. 그럼 g 인버스 2를 우리는 a라고 놓는다면 이때 ga가 2가 되는 것, 즉 g 함수 보라는 거죠. 그럼 g 함수는 뒤에 쪽에 있는 거니까 언제 2가 돼요? 라고 하면 결국 1이었을 때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때 a 값은 1인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f 1값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다시 F1 따라가면 1이었을 때 2네요. 그러니까 얘 값은 2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하나 2 찾았습니다. 두 번째도 색깔 갖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G 서클 F 인버스에 3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인버스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다시 얘를 B라고 놓는다면 그럼 이때 얘는 지금 G 서클 F에 B가 3이 되는 걸 찾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이번엔 거꾸로 G에 뭐가 들어가야지 3이 되느냐 라고 한다면 G 본댔으니까 G를 보면 G 뭐가 3이냐 라고 하면 여기 상태에서 3이 되는 값은 4였었을 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FB가 4여야 되는 거고 똑같이 F 뭐가 4냐 라고 했으니까 이때 얘는 3이었을 때네요. 그러니까 이때 B 값은 3이요. 그럼 이 두 번째 얘 값은 결국 3이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5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x는 5, 6, 7, 8, 9에서 함수 fx는 x로 가는 함수 1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함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대응 관계부터 그냥 그림을 그리면 5, 6, 7, 8, 9에서 우리는 지금 5, 6, 7, 8, 9로 가는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할게요. 근데 n이 5 이상 7 이하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fn과 fn 플러스 2의 값이 짝수일 때래요. 이거는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 n이 5였었을 때 f5 곱하기 f7이 얘가 지금 짝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f6 곱하기 f8도 짝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f8 곱하기 F7 곱하기 F9 얘도 지금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네가 짝수가 되려면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짝수여야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이때 여기서 보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된대요. 그럼 1대1 대응은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짝수는 지금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짝수가 2개밖에 없다라는 건 얘네 둘이 맞물려서 되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이 맞물려서 되는 거 같이 찾다 보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7 얘가 짝수여야지만 F7 얘가 짝수면 결국 얘는 홀수고 F5는 홀수고 F9도 지금 홀수여도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 해야 돼? F6과 그 다음에 F8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F6 또는 F8 이 짝수고 근데 여기서 F7은 무조건 짝수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뭐야? 짝수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F5와 남아있던 F9 얘는 무조건 홀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얘는 무조건 홀수여야 되겠구나. 근데 뭐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5 플러스 F9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뭐야? F5와 F9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결국적으로 홀수 가장 큰 얘가 지금 7로 가고 얘가 9로 가는 결국 얘랑 더한 값은 뭐 얘가 지금 7이고 얘가 9였을 때 가장 크겠죠. 그럼 얘랑 더해지니까 결국 답은 16이요. 이렇게 써지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이제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F7이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잡을 거고 그러면 F6 또는 F8이 짝수여야 됩니다. 이 내용만 우리가 캐치를 하셨으면 이 문제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y는 x-3분의 16 플러스 4의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그리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때 직사각형 OAPB의 둘레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 A, B라고 했었을 때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단 점 O는 원점이고 P는 1사분면이겠다. 둘레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했으니까 둘레를 구해줘야 되고, 그럼 이거를 우린 상황을 보려고 그림을 빨리 그려보시겠죠. 학생들은 벌써 그림을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때 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점근선이 지금 3,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 대충 여기쯤 돼서 이렇게 지금 점근선이 되어 있는데, 이때 얘가 양수니까 1, 3,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리고 얘 y좌표는 결국 뭐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얘는 음수였겠네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졌겠구나. 근데 뭐 한다?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P가 1, 4분면에 있는 어떤 대가 있대요. 그럼 여기가 지금 P점. 그럼 얘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겠다는데, 그 B를 우리는 지금 A-3분의 16 더하기 4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얘가 지금 A, B가 있는데, 이때 얘를 X축으로 수선을 내린 거를 A, Y축으로 수선을 내린 거를 지금 B, 그리고 O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하고, 그럼 결국 뭐야? 가로 길이는 A가 되겠죠. 그럼 가로 길이 A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세로 길이는 이 Y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때 A-3분의 16 더하기 4, 그리고 거기에 지금 2배를 해준 게 얘가 지금 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식을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둘레가 지금 식을 좀 더 정리를 하니까 결국 2a 플러스 a-3분의 32 플러스 4가 되는데, 이때 얘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최소가 된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 a가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면 a 값이 지금 3보다 크다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도록 우리 지금 중간고사에서 봤었던 산술기하 내용을 여기서 이용한 거다. 여기서도 보지만 결국 우리가 유리함수 문제 쪽에서 이런 활용 문제는 산술기하를 좀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얘가 지금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최소값을 찾으라는데, 이때 산술기하를 갖다 쓰니까 2에 a-3 모양 만들어줬죠. 플러스 a-3분의 지금 32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4에 얘 억지로 마이너스 6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6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때 얘 갖고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 나머지 이때 얘 값이 2 곱하기 얘니까 결국 루트 64에 플러스 12요. 이렇게 지금 나오실 건데, 그때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 그때 A좌표, B좌표를 구하라는 거잖아. 2 루트 어디였어? 2. 그럼 이때 A좌표, B좌표를 구하라는 건 2의 A-3과 A-3분의 32가 같을 때 물어본 거고, 그럼 결국 A-3의 제곱이 6, 2, 16. 그럼 A-3은 결국 지금 4 또는 마이너스 4. 그럼 이때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이어 나올 건데, A 값이 3보다 크댔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동이 A 값이 지금 7이고요. 그럼 A 값이 7이니까 얘는 지금 7, 이렇게 될 거고요. 7 여기다 대입하니까 4분의 16, 그럼 여기는 4, 그럼 얘는 지금 7,8 되겠죠. 그럼 이때 얘네들을 더해달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5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5-2x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뭐야? 곡선과 그 다음에 직선의 만남은 결국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좀 크게 그리면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그리려니까 얘 시작점이 지금 2분의 5, 0. 그럼 시작점이 지금 2분의 5, 0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왼쪽 위로 가네요. 그럼 왼쪽 위로 가게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그리자. 그런데 이때 이 상태에서 뭐하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럼 얘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결국 얘가 지금 우리 많이 풀어봤으면 얘 접했었을 때보다는 내려가는 순간이 될 거고, 이때 최대 어디까지 내려오냐라고 했더니 2분의 5, 0 여기 지나가는 순간 여기까지 되겠죠.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일단 이 2분의 5, 0 지나간다라는 걸로 k 값을 먼저 찾아주니까, 그러면 얘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k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k 값은 지금 2분의 5겠네요. 근데 이 k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니까 여기가 2분의 5. 그럼 k는 결국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단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y절편을 찾아줘야 되는데 y절편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접한 상황이죠. 근데 접한 순간은 우리가 그림 상황으로 끝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식을 쓰자. 즉 연립을 하는 5-2x 루트 5-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같아요. 제곱하니까 5-2x가 x제곱 마이너스 2k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k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판별식을 갖다 쓰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이게 0 되는 거 찾아라.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2k가 지금 6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k 값은 3이네요. 그럼 접할 때 이때 k 값이 3이라고. 근데 그 3보다는 내려가야겠네. 그러니까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거고. 그럼 이때 이 A 범위, B 범위에서 이때 A, B 값을 구해주세요가 최종적인 질문이었으니까 얘랑 곱하면 15입니다. 이렇게 답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다. 근데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있어요. 학생들 이때 이등변 삼각형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꼭지각이라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꼭지각을 기준으로 하나씩 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꼭지각이라면 이 꼭지각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꼭지각을 기준으로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8개가 지금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 이때는 그 기준점에 따른 개수. 그래서 결국 얘랑 곱해진 얘는 24개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x는 1, 2, 3, 4와 그리고 y는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건. 근데 가 조건에서 보니까 이때 x1, x2가 x의 원소였을 때 이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거는 뭐야? 증가함수 말하는 거고. 그럼 우리 증가함수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 풀었었다. 이렇게 바로 체크가 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fx는 2x이다. 뭐야?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성립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이때 여기서 지금 다시 상황을 보면 1, 2, 3, 4가 있는데 공역이 1, 2, 3, 4, 5, 6이 있어요. 그럼 얘를 성립할 수 있는 값은 첫 번째 x가 1이었을 때 f1이 2예요.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2가 4예요. 성립할 수 있는데 f3은 6이에요. 얘도 지금 성립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까 첫 번째 f1이 2를 성립하는 면서 증가함수인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f1이 2로 가면서 증가함수가 되는 건 나머지 2, 3, 4 얘가 3, 4, 5, 6 여기 중에서 골라줘야 되고 결국 조합으로 4개 중 3개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4 컨비네이션 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f2가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또 지우고서 왜? 우리는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우고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f2가 4로 갔었을 때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증가함수는 그럼 뭐야? 1은 1, 2, 3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른 3 컨비네이션 1에 거기에 나머지 그럼 3, 4 얘네는 5, 6 얘네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세 번째 경우 f3이 6인 경우를 먼저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f3이 만약에 6이라면
벌써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전에 알아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F3이 만약 6이라면 4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죠. 그럼 이때 F3은 6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없앨 건데, 이때 여기서 지금 또 하나 고민을 해보실 게 뭐예요? 선생님 이때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서 집합처럼 생각하다 보면 겹치는 게 존재하죠. 어떤 경우가? 이때 여기서 겹치는 교집합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교집합인 경우는 F1이 2로 가면서 F2가 4로 가는 얘는 두 번을 세고 있다고. 그러면 우린 집합에서처럼 얘를 한번 빼줘야겠죠. 그럼 이때 보면 F1은 2로 갔고 F2는 4로 갔으면 결국 3, 4를 볼 때 얘가 지금 결국 2C2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얘를 계산하니까 여기는 4가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3가지. 근데 여기 선택 얘가 1가지니까 최종식은 4에다가 3을 더하고서 저 겹치는 걸 한 번을 빼겠어요. 빼기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경인고 문제 하나 다 풀어봤는데요. 시험지가 좀 어려웠던 문제보다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선생님 아까 우리 합성함수, 즉 5번 첫 장의 5번 문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구독!